서울의 한 음식점. 손님들의 배꼽 시계가 바쁘게 돌아갈 시간이 되면 주방의 손길은 2배로 바빠진다. 여느 식당과는 사뭇 다른 음식을 선보이는 이곳. 그 중심에 대한 스님이 있다. 오늘 많이 바쁘네. 단체 손님이 많아가지고. 자, 버섯강령 나가세요. 쟁반. 2번 거 나왔고요. 네. 한꺼번에 다 나왔네. 버섯강령. 그렇게 들지 마. 기울어져. 쟁반에다 뱉어가지고 가세요. 지난 2009년에 문을 연 사찰 음식 전문점. 메뉴를 짜고 만드는 일은 물론 식당을 총괄하는 일이 스님의 역할이다. 괜찮으셨어요? 오늘 민들레 이게 너무 맛있었어요. 민들레 겉절이? 네. 들기름하고 민들레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댁에서 하실 때도 네. 고춧가루하고 고추장 넣고 조청 넣고 좀 끓이세요. 다시물, 채소물 조금 넣고 끓이다가 네. 다 이제 바글바글 끓어서 수분이 다 날아가잖아요. 네. 졸으면 거기다 식초를 타세요. 그래서 이렇게 무치면 이런 잎채소는 금방 생물이기 때문에 고추장이 들어가서 간기가 들어가면 물이 나거든요. 근데 그 장을 한번 끓여서 하면 네. 그거 다 먹도록 물이 안 흐르잖아요. 그래서 리필을 한 번 더 해서 네, 먹었어요. 그래서. 고춧가루, 고추장, 조청. 처음 보는 음식들은 언제나 화제 만발. 그거는 군사미 쌈밥이에요. 속에 된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드시면 돼요. 한번 드셔보세요. 새콤달콤한 맛이 인위적인 맛이 아니고 거기에는 노란색도 있다. 음식을 만든 스님의 설명까지 곁들여지니 그 맛이 새롭다. 연두 조그만 컵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 네, 간장 먹어서 자기가 큰 거 먹어. 사찰 음식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데 사람들은 놀라곤 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그냥 사찰 음식 뭐 나물 해가지고 뭐 이제 비빔밥 같은 거 그런 거 하는데 오늘 이 조반님이 여기 좋다고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따라왔더니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네요. 식당을 가득 메웠던 손님들이 밀물처럼 빠져나가면 주방에선 스님의 요리 특강이 이어진다. 네, 오늘 배울 요리는 능이버섯 두부튀김. 저희는 이 백년초 두부인데요. 이걸 4등분해서 칼집을 이렇게 내면 좋겠어. 그럼 조금 넓게 가니까. 정 실장? X자로 할까? 그래야 속으로 들어갈게. 무게는 상관이 미나리 넣고. 봄철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히는 능이버섯. 이 능이를 불리면 이렇게 돼요. 똑같죠, 모양? 손으로 째서 다지기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종이야, 일능이. 이는 뭐지? 아닙니다. 일능이 이 표고버섯이지. 삼송이야. 알겠어? 직간장 정말 조금이에요. 그죠? 잘게 다진 능이를 집간장과 참기름만으로 조물조물 버무려 X자로 칼집을 낸 백년초 두부에 넣어준다. 묻혀서 그다음에 하나 더. 전분에다가 전분하고 찹쌀가루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부는 사실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가루 안 묻혀도 잘 튀겨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부가 너무 기름에 먹어버리면 질척해요. 그래서 스님의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땐 요리사들도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고기와 생선을커녕 늘 넣던 파, 마늘도 넣을 수 없으니 도대체 맛이 날까 의문이었다. 하지만 곁에서 보고 배운 3년. 간결하면서도 깔끔한 스님의 요리는 소박한 자연을 닮아 있었다.
내려가서 월요일 날 올라오는 날 저기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 실장님이 좀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메뉴를 항상 아침마다 내가 항상 맛보듯이 귀찮은 분들이 다 맛을 좀 너무 뭐 맵다 이러면 뭐 들깨가루를 첨가한다든지. 응? 수고하세요. 네, 다녀오십시오. 예. 빠짐없이 일러놓고는 또다시 길을 나선다. 어디를 가시는지 벌써부터 싱글벙글. 차는 어느새 산청을 향해 달리고 있다. 아직도 이제 서울 생활이 낯설죠. 4년째 이렇게 5년째 드나거리지만 그래도 많이 적응이 됐어도 그래도 산책만 못하죠. 서울은 분주하고 뭘 결정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궁리해야 되고 이 생각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스트레스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금수암. 아이고 다 왔다 집에. 이곳은 대한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있는 절이다. 미산스님 어디 갔어요? 아, 미산스님 기도요. 복잡한 서울을 떠나 한 걸음에 달려온 것. 절에 도착하자마자 대한 스님은 부처님부터 찾아뵙는다. 다음 날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도 끝이 나고 지리산 자락에도 어느덧 따뜻한 봄 기운이 찾아들었다. 산이 깊은 산 같아요, 여기는. 휴일을 맞아 스승을 만나러 온 지담 스님과 진홍 스님. 너무 예쁘지? 꽃을 먹어요? 골담초 꽃으로 네. 산야초 차 할 때 골담초 꽃 들어가잖아요. 원래 이제 골담초 뿌리 껍데기 이게 그야말로 뼈에 좋다 그래서 골담초거든. 골담초. 달아요. 꿀이 있어서. 생전 보지 못한 골담초꽃. 하나 먹어봐, 진홍수. 이렇게 저 위에 가면 많아요, 골담초. 이거는 이렇게 해서 꺼내야 돼. 왕자씨 진짜 크다. 왕자씨 가시 찔려 조심해야 돼. 따도 돼요? 얘 이거 따면 되잖아요. 봄이 되면 제 향기 뽐내는 두릅이란 것도 먹기만 했지 따보기는 처음이다. 왜 센 거를? 우린 연한 게 더. 우리는 와, 이쁘다. 골담초 꽃 먹으러 가자. 나무야, 생강나무. 어? 차도 하고. 산에서 나는 생강나무랑 그렇지. 다른데? 그 산에 있는 생강나무, 단양매. 아. 이걸로 이제 비벼서 차도 하고 옛날에 녹차가 없을 때는 이게 차나무였어요. 이른 봄 제일 먼저 꽃을 피워 지리산의 봄을 알린다는 생강나무. 완전 생강이다. 싫은데? 완전 생강. 즙만 꼭 짜서 먹어. 이건 아니야. 생강 냄새 난다고. 야 먹어. 아니야. 먹어. 아니에요. 아니야 먹어. 사이좋게 나눠 먹자. 자 먹어. 빨리 먹어. 아, 나 먹기 싫은데. 빨리 먹어봐. 그렇게 쓰지 않아. 아, 그래?
아니 이거 한꺼번에 많이 먹어야 돼. 괜찮은데? 응. 그러니까 집 짜면 처음엔 좀 쓴데 먹을수록 생각맛 진짜 나. 맛있어요. 지담순이 고사리 보여줄게. 여기도 있고 이거는 이제 해갈래로 빠지면 킨 거고 이렇게 걔가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잡고서 네. 끊어지는데 얘 진짜 두껍다. 이러면 되는 거야. 네. 고사리 이렇게 끊는 거라. 한번 봐봐 있는지. 네. 네. 안 보여. 안 보여. 그냥 중간에. 이게 네. 지나가도 못 네. 보고 지나가면 뒷사람이 끊고 이래. 그러니까요. 고사리는. 저 위에 또 있다. 찾아봐라. 보물찾기다. 없는데? 스님이 아니었다면 옆에 두고도 지나쳤을 나물들이 지천에 깔려있다. 그만큼. 10개. 돼요? 꽃다발 같지 않아요? 그러면 6시간쯤에 오나? 그죠 2시차 탔으니까. 두 제자들과 함께할 점심 공양은 산나물 비빔국수. 껍질만 떼면 돼. 대한 스님이 채소 물을 우려내는 사이 부지런히 산나물을 다듬는다. 절에선 멸치나 새우 대신 표고버섯과 다시마로 국물을 우린다. 이번 요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된장 소스. 타박타박 할 때 타려고 하잖아. 네. 그때 이제 채소물을 좀 부어서 이런 다음에 감자 가는 걸 넣으면 이제 걸쭉하게 끓여주면 되지. 우리가 너무 많이 넣어서 배에서 비벼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채소물로 조절하고. 당연히 고추장이려니 했는데 의외다. 고추장보다 훨씬 부드럽죠. 고추장은 일단은 강한 맛이잖아요. 맵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매운맛 내주려면 고추 가루만 좀 넣으면 되죠. 사찰 음식에서 오신채를 쓰지 않는 건 자극적인 맛이 사람의 감각을 자극하고 화를 돋우기 때문. 나만 먹고 맛있다 그러면 못 믿을 거야. 주담순 먹어봐. 간이 딱 맞지? 네, 맛있어요. 진실이에요. 진홍순이 진실이었어요. 진실의 맛. 조금 더 뜸을 들이면 더 깊은 맛이 나요. 네. 맛이 어때요? 아직 감기 안 익었어요. 자, 그다음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실 줄 아시죠? 네, 쌈장만 잘해요. 삶아서 무치고요. 그냥 조선간장이랑 선생님 이거를 산나물을 위에다 얹고요. 이거 두릅도 같이 넣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소스예요. 비빔장, 된장 비빔장.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우리 스님 산에 가서 나물 뜯어온 거예요. 예, 잘 먹겠습니다. 저희는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진짜요? 놀았다고요? 아, 우리 노는 건 아니고요. 뒷정리하고요. 보살님들 차 드리고 했습니다. 일한 보살님들. 지금 차 돈 가는 한잔.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스님 바쁘실 거라. 샐러드도 이거에다가 야채도 비벼 먹어도 되고요. 김치 겨울에 묵은지 맛없을 때 깨끗이 씻어가지고요. 이 된장 소스에다가 이렇게 덮으세요. 그러면 김치하고 된장하고 또 색다른 맛. 그 이야기를 해야지. 안 먹어보면 맛있죠. 맨날 고추장에 빨갛게 비벼 먹었잖아요. 된장에 비벼 먹은 것도 되게 맛있다. 소주가 너무 적은 것 같아.
감자의 맛이 또 있잖아요. 전분가루 넣는 것보다. 물론 국수를 선빵에서 여러 가지로 해먹거든요. 간장에다가 들기름만 넣고도 하고 간장국수도 해먹고 또 겨자에다가 간장하고 해서 비비기도 하고 고추장에 비비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된장은 처음이에요. 국수가 조금 퍼졌지만 맛있죠. 익었죠? 네. 자신 있다고 했잖아요. 그날 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초파일 때문에 금수암 산방에선 연등 만들기가 한창이다. 사실 이것은 조금이라도 일손을 돕고 싶어 늦게까지 남아있는 지담 스님. 과학이에요. 등 만드는 거는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이면 이게 하나, 둘, 셋 하면 38에 24죠. 그러면 이 면 하나에 연잎이 하나 붙는다고 보면 돼요. 그럼 24장이 붙으면 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과학 맞죠? 한입 한입 연잎을 붙이며 스님들은 무념을 닦는다. 그렇게 금수암의 밤은 깊어만 간다. 월요일 아침 또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길. 앞으로 꼬박 4시간은 달려야 서울에 도착한다. 주중은 서울에서, 주말은 산청에서. 도집 살림을 한 지도 어느새 43년이 지났다. 뛰어야 된다. 뛰어한다. 이 횡단보도를 건너면 불과 몇 시간 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스님 앞에 펼쳐진다. 자, 오늘 하루도요. 월요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뭐랄까 지치는 그런 한 주간이 또 될 텐데 그렇더라도 밝고 행복하고 상쾌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스스로 충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스님의 구호와 함께 시작된 바로공양의 아침. 원칙을 지키며 음식을 만들고 있는지 일일이 눈으로 확인을 한다. 너무 어린 것은 삶아놓으면 또 물이 많이 나서 묻혀놓으면 물만 많고 이 정도는 요새 쑥이 많이 컸다 그지? 티 잘 그려라. 특히 쑥은 요런 거 잘 잡아내야 돼. 이런 거 안 떼내면은 죽에서 쓴맛 나. 봐봐. 그런 거 딱 내려놓고 해야 돼. 알았지? 꼭 7분 이상 넘기면 안 돼. 감칠맛이 나야 되니까. 아우 진짜로 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네. 갑자기 떨어진 스님의 불호령. 문제는 다름 아닌 플라스틱 소쿠리. 내가 언제 플라스틱으로 그걸 건지라고 그래. 스님이 환경오염은 나온다고 플라스틱 뜨거운 국수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환경오염은 그렇게 말을 해도
급해서 그냥 들어가고 이러면 안 돼, 절대로. 알겠어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건강 밥상에 관심이 많은 대한 스님이 그냥 넘어갈 리 없다. 10kg, 뭐 5kg, 10kg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지난번 콩나물 건지는 것도 저 채반 사줬는데 애들 절대 뜨거운 거에 플라스틱 뭐 삶는 거에도 플라스틱 그릇 절대 못 들어가게 좀 주의 좀 한 번 더 줘.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채반이 플라스틱을 네가 가벼우니까 쓰는 거지만 그게 가열하면 절대로 안 돼. 그건 너희들이 대장들이 밑에 잘 교육을 시켜야 되지. 그래서 스댄으로 네. 스댄 그 채반으로 다 써, 되도록이면.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료 갖고 음식 만들어도 조리도구를 잘못 이용하면 그거 소용없어. 꽝이야. 그리고 개수는 정말 필요한 것만. 네. 그리고 아무리 일 바빠도 아침 출장 안 갈 때는 아침 조에 빠지지 말고 좀 해줘. 그리고 그날 주의사항 말해주고. 집엔 어디 갔네? 알아듣게 일러놓고선 식당 한편으로 가는 대한 스님. 스님 입장에선 누군가를 혼내는 일이 결코 달가울 수 없다. 하지만 책임자로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 역할 노름으로 생긴 감정들은 또 다른 수행을 통해 깨끗이 털어낸다. 무엇이든지 생활 중에서 겪은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내려놓고 그 분주함 속에서 나의 평화로운 시간을 갖는 거. 그거는 장소가 어디여도 관계없다는 거. 잠시 후.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오늘은 무슨 작업하시나? 전기 작업. 전기 작업? 그래도 홀을 만들어 놓으니까 크기는 큰데. 목수일은 다 마쳤나 보네. 그때 이제 저희는 바로가 일종의 코스 요리다 보니까 대중적인 음식은 못 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대중적인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뭐 정말 차별심 없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나. 그래서 평등심을 실천하는 곳. 한 달 후면 대중적인 사찰 음식 전문점이 문을 연다. 늦은 오후, 정 실장과 함께 근처 공연장을 찾았다. 오늘 저녁, 이곳에선 불교 행사가 열린다. 스님의 걸음이 바쁜 건 바로 뷔페 음식 때문. 키친타올 조금 주실래요? 공연장을 지나쳐 주방부터 들렀다. 이미 일주일 전에 사찰 음식 레시피를 보냈기 때문에 오늘은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 그냥 타올 주셔도 주셔도 돼. 근데 진짜 잘하셨다. 간도 너무 잘 맞고. 이거를 내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한 게 접시에 내면 식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 같은 거는 접시에 내고 식으로 되는 거는 빡 보세요. 괜찮아요? 네, 잘하셨네. 간이 아주 좋으시네요. 그리고 버섯이 다 살아있고. 실장님, 이게 저희 그 샐러드 소스입니다. 되도록이면 마요네즈 쓰지 마시고 두부초하고 올리브오일하고 견과류 넣어가지고 샐러드. 세상에 저만두를 다 여기서 다 만들었어요. 예. 네, 수저. 사찰 요리법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기대 이상이다. 너무 잘하셔. 소스 드릴까요? 소스 안 해도 돼요. 맛은 소스 없이 먹는 게. 이거 이제 야채 주가니까
우리가 안 오던 일이라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죠. 이것도 4차 우선 레시피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못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안 들어가는 게 있고 들어가면 안 돼야 되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너무 맛있게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네, 선물하십시오. 아이고. 선생님도 좋아하시겠네. 넓은 실내 한편에는 일반 신도들을 위한 육식 위주의 음식이. 또 다른 한편에는 사찰 음식이 준비됐다. 이게 이 건조밥은 동그레밥 그리고 이게 능이버섯 초회. 이건 미나리전. 네. 우리는 통통통 썰어서 했는데 이 사람은 크게 붙여가지고 잘라가지고. 역시 우리랑 달라. 그랬지. 맛이 그대로 나왔다는 게 중요한. 이런 데 갔다 오면 배고프다고요. 샐러드만 먹으니까 과일하고 샐러드밖에 먹을 게 없어요. 예. 일반 뷔페 가도 저런 일반인들이 먹는 거 육고기 주로 이렇게 많잖아요. 네. 오늘처럼 네. 오늘은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까지 그게 올까요? 오늘 뜻깊은 교육사 후원의 밤 행사를 맞아 사무대중 여러분과 함께 드디어 행사에 막이 오르고 대한 스님도 모처럼 여유를 즐긴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 봄이 가면 꽃이 집니다. 소문난 잔치에 가도 늘 먹는 게 문제였던 스님들도 오늘만큼은 대한 스님 덕분에 편안한 공양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냥 나는 내가 할도리를 했고 드시는 분들은 채식 사찰 음식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드셔서 기쁘게 드셔서 다행이고. 아침 공양을 마친 대한 스님. 잠시 쉴 틈도 없이 밭에 나왔다. 내가 이제 농부로 돌아와서 금수함이 오면 농부. 해년마다 1년씩 넘으면. 스님 올해는 농부 7년이네요. 한 해 또 지나면 이제 농부 8년 차네요. 그런 할아버지가 참 벌써 가신 지 5년 되네. 너 있네. 그럼 여기 농부 되신 지 지금 몇 년 차인 거예요? 18년. 벌써 세월이 그렇게 갔어요. 흙을 밟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하다는 대한 스님. 이 냉이 실한 거 봐. 반냉이가 이렇게. 읽어서 해 먹어야 되지. 아무리 자투리 땅이라도 결코 놀리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긴 공 들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뭔가 수확을 하면 기쁨은 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밭이 일으키는 게 놀리면 부끄러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밭이 없어서 농작물을 못 갖고 먹기도 하는데 있는 밭을 내 것이라고 놀리면 그것도 죄라. 그래서 어쨌거나 갖고 놓으면 누가 먹어도 먹게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밭을 가진 사람은 놀리면 안 돼. 그것이 내가 누구 속으로움이든 밭이 밭의 역할을 하게 해줘야지. 그
금수함에 내려오면 스님은 완전한 농부가 된다. 시간이 나는 대로 밭을 돌보고 산청에 내려올 때마다 심어둔 작물도 돌봐야 한다. 청보리도 그중 하나. 원래 이 정도는 돼. 이 정도 될 때 해도 되겠네. 아, 이걸로 뭐 하는데요? 보리순을 가지고요. 예. 보리순 차를 만들어요. 차요? 네. 이 정도에 똑똑 끊어서 이제 비벼서 덮어가지고. 산청은 원래 이제 보리가 특산지라 해서 늘 보리밭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리밭이 하나둘 없어지니 이제 귀하게 됐어, 보리도. 속대가 달짝지근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약간 매운맛이 나는데 하면서. 출가해서 누리는 유일한 사치라면 단연코 차를 꼽을 수 있다. 오고 가는 길목마다 심어놓은 차나무. 지금 새순이 나야 되는데 여기 차들이 다 얼어가지고. 아, 지난 겨울에 너무 추워서 얼은 건가요? 네, 이게 다 얼었잖아요. 하동도 지금 엉망인가 보던데 차밭들이 얼어서. 맺히고 있잖아요. 뿔뿔뿔뿔 이렇게 새순이 맺혀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나무가 혹독했던 겨울의 흔적이 고스란히 몸에 남았다. 얘도 나무가 늘 자기 순환에 의해서 편안하고 좋아야 우리가 그 식물도 따먹으면 좋지만 걔가 막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데 그걸 따먹으면 그 고통이 우리한테 전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청에 터를 잡은 지 18년. 건강을 잃고 심하게 아팠던 스님은 자연이 준 제철 나물만으로도 병을 고치고 건강을 찾았다. 자연이 곧 약이었던 셈이다. 봄에 이렇게 산야채 나올 때 각종 순을, 나무 순을 부각을 가죽도 그렇고요. 오가피 순도 그렇고. 요즘에 또 쑥도 어릴 때는 괜찮아요. 좀 크면은 쓴맛이 너무 많이 받쳐서 안 하는데 쑥도 부각하고. 이렇게 해서 1년 양식이에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1년 내 먹을 거. 오후에 있을 장뜨기 일정에 맞춰 조교 지담 스님과 진홍 스님도 금수함을 찾았다. 그랬어? 네. 스님, 오늘 장 안 떠요? 떠요. 네. 일 많이 할까봐 걱정돼요. 너무 조용해서요. 너무 조용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저기 부각 저기하고 일이 많잖아, 이것저것. 그래. 잠깐 갔다 올게요, 스님. 응, 네. 다녀오세요. 스님의 목탁 소리에 흩어져 있던 스님들과 보살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마실 거. 그럼 예, 제가 음력 2월에 담가놓은 장이 봄 햇살에 안성맞춤으로 익었다. 곰팡이, 그죠? 그래도 이 장이 얼마나 자, 그다음 이거 고추하고 이거 건지세요. 스님네들 장 울력 안 해봤지? 네. 우문사에서 장 울력도 안 시키나? 하리안 보살님이 와서 해요. 맙소사. 그 큰 강원에서 스님들이 많이 애끼네. 이건 사실 체험상 해봐야 돼. 전문 스님 장 담그는 거 모르고 지나가면 이제 후대에는 누가 장 담그고 저래. 그러니까. 그치? 노보살님 없으면 장도 못 먹어. 빨리 물어볼까? 색깔 너무 예쁘다. 장갑 안 낀 사람들. 맛있겠다. 모두의 정성을 더했으니 이제 남은 건 자연이 주는 햇살과 바람뿐이다.
오늘 아침 공양 메뉴는 두부 들깨탕. 부드러운 두부에 고소한 들깨가루를 넣은 두부 들깨탕은 아침 식사로 더없이 훌륭하다. 오늘 나무 2가지 하려고. 2가지요? 예. 그러면 하나는 된장이하고 하나는 된장이 할까요? 아침 반찬에 고춧가루 넣는 거 별로 안 좋은데. 네. 내일 제 입에 먹게 하면 다른 사람 짤까봐. 근데 그 너무 싱거운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시나물이에요. 시나물 간장이하고 오가피는 된장이냐고요. 맛있는데? 안 짠데요? 안 짜요? 아니 안 싱거워요? 그냥 녹아요? 예, 죽 반찬은 싱거운 게 좋아요. 그래야. 불교에서는 밥 먹는 걸 공양이라고 하고 공양도 일종의 수행이라고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이어가야 한다. 바루라 불리는 4개의 나무 그릇. 어시바루에는 밥을 담고, 청수바루에는 물을 담고, 국바루에는 국을, 찬바루에는 반찬을 담는다. 더도 덜도 말고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담는다. 그 이상을 넘기면 그것 또한 욕심이고 탐욕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넘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법. 음식에 대한 욕망을 줄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길들이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지름길이라고 불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날 오후 스님들과 함께 포행에 나선 대한스님. 찬불가도 있잖아. 꽃비 내리는 날. 아니 근데 그건 있는데요. 해인사에 나는 많은 거 몰랐거든. 봄에는 안 가봐서. 선생님 봄에는 안 가봤구나. 예. 고목이라서 꽃이 너무 좋아. 아 그래요? 아주 뭐 눈부셔요. 꽃 폈을 때 안 가봐서 모르는데. 주중에 주로 서울에서 머무르다 보니 스님들과의 시간도 가끔이다. 포행이라고 그래서요. 이제 경행이라고도 하고 그냥 다니면서 무념을 닦죠. 근데 지금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떠들고 이야기하고 이 스님들 공부 갔다가 이제 왔잖아요. 해제하고.
셋 다 선방 다니니까 선객들이지. 나는 도시객. 왜 선생님은 도시객이에요? 도시에 오르락내락 하니까 선방으로 오르락내락 해야 되는데 마음은 늘 내 스스로 선 안에 앉아있다 한다 해도 남이 볼 때는 맨날 펄럭거리고 돌아다니는 도시객이지 뭐. 선생님 생각도 그러세요? 아니죠.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아, 저는 그냥 모든 일은 스스로 다 선택해서 하는 일인데 늘 오랫동안 포글에서 오랫동안 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잠깐 몇 년 동안은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제 역할을 해야죠. 수행에만 정진하던 스님을 대중 앞에 불러 세운 건 음식이었다. 하지만 음식 이면에 담긴 섭생의 진리를 전하고픈 대한스님. 스님의 화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날 밟기가 무섭게 바구니를 챙겨 들고 길을 나선다. 이 엄동설 안에 견디고. 이거요, 해동피라고 엄나무 순이에요. 그래서 두릅보다 더 귀해요, 사실. 하동 사람들이 두릅 팔아서 엉개나무 이파리 잘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기 하동에 있는 사람들 산에 두릅 따다가 이 엄나무순 사 먹는다. 누가 이걸 팔로 또 나오잖아요, 장에. 그러면 두릅 파는 돈으로 이거 사 먹는다. 그 정도로 이게 향이 좋고요. 쌉싸름한 향미가 일품인 엄나무순은 쉽사리 보기 힘든 봄순 중 하나. 신경통이나 관절염에 효험이 있다고 해서 더 인기다. 연하디 연한 오가피순도 스님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천물이니까 어른들한테 공양 올려야지. 엄나무순과 오가피순. 이른 아침부터 정성 들여 딴 산나무를 싣고 외출을 하는 대한스님. 와, 벚꽃 좋다. 해인사 벚꽃 터널이다. 오늘 꽃비가 내리네. 아주 바람이 부니까. 꽃길을 걸어오는 스님의 표정이 평소와는 사뭇 달라 보이는데. 어메, 우리 노신님. 스님은 대체 누굴 찾아온 것일까? KBS